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라커룸, 목요일에는 또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예,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양지훈이 됐어요. 예, 양지훈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전에 양지훈이란 성우분이 계셨죠? 참.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예, 나네요. 또 이 설 명절이 다가오는. 네, 그때는 참 그런 성우분들 활약이 많았었는데. 아, 맥가이버. 우리 박 변호사님 이제 명절 때 대구 가십니까? 예, 뭐 안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 갑니까? 네. 왜? 휴가 가나요? 뭐 이미 갔다 왔습니다. 아, 예. 미리미리. 네네. 아, 우양 변호사님은 저는 다녀옵니다. 고향에 예. 순천에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잘 다녀오시고. 자, 감사합니다. 일단 명절을 앞두고 또 현안을 다뤄봅니다. 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재판 1심이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인가 관심이 많았는데 징역 7년이었습니다. 해당 영상 봅니다. 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예, 자 유경진 부장판사인데 이게 무기징역하려다 무죄 뭐 이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리딩 연습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약간 짠한 마음이 드는데 7년 15년이었는데 근데 일단 이게 뭐 무죄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한덕수 이제 한덕수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맥은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선고하면서 이제 양형이 약간 사실은 저는 좀 그게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범죄에다가 내란 특검에서 구형한 게 어떻게 돼 있냐면 한덕수는 20년 했는데 23년이 나왔고요. 15년 23년. 예. 여기는 15년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그만큼 15년. 사실은 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권남용죄 무죄를 하면서 7년 했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똑같은 서울중앙지법원이에요. 그렇죠. 옆에 있는 재판부. 너무 양형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진관 재판부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도 좀 문제가 될 거예요. 뭐 2심에서 이제 뭐 공이 다 판단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쪽 재판부에 갔을 때는 이렇게 봤는데 이쪽 재판부에 가면 이렇게 봤나? 그러니까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이상민이 한덕수보다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 예. 너무 가볍다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예. 직권남용죄는 사실은 중요한 범죄 아니라고 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도 하나 있는데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유죄한 거는 뭐 납득이 되지만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맞다. 피고인의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인식했을 거다. 그리고 단전 단수도 내란 달성을 위한 거다. 그런데 7년이다. 앞에 마지막 문장이에요. 내란 행위예요. 네.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해놓고 7년. 7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그때 5년을 선고했을 때도 좀 그렇다라고 하면서도 윤석열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죄 판결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고려했나라 정도로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봐준 이유가 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양형 사유를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전단수 지시 전화 한 차례만 해놓고 그 이후에 다른 추가 지시나 점검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시켰으니까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이 잘해서 빨리 끝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나섰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섰고 그다음에 일부 군인들이 좀 늦게 행동했고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계엄 자체가 무의로 돌아갔으니까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뿐이죠. 예. 근데 그걸 양형 기준으로 들어서 감경을 해줬어요. 내란 지금 중요행위 종사 법정형이 5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7년이면요 그냥 완전 연말 폭탄 세일이에요 이 정도면. 아니 그래서 실제로 이상민 전 장관이 웃었어요.
사진이 찍혔어요. 그게 이제 웃는 상이라서 그런 건지 뭐 알 수는 없는데 우상이다. 웃상이라는 오해하지 말아라. 얘기도 있긴 웃상이다. 한데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주르륵 그 판결 이유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는 인상이 안 좋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일어나라 해서 선고를 들었을 때는 뭐 어쨌든 웃는 모습이 네. 이제 그게 웃상이다 어쨌든 간에 본인 생각보다 본인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알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예. 특히 한덕수 피고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 똑같은 특검 같이- 15년 받았어. 같이 이제 예.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유죄가 된다 했으니까 10년 이상 나오겠지라고 아마 예상했을 건데 맞아요. 7년이라고 했을 때 아마 그런 좀 안도감도 있었지 않을까 뭐 추측은 해봅니다. 사실 한덕수에게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무겁게 죄책을 물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적시했던 것들 중에 이게 그 안으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그 위- 친위 쿠데타. 네, 위로부터의 내란.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내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깥에서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엄중한 사안이라고 네. 그렇게 밝혔었고 그게 예. 맞는 얘기인 거고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사유일 거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내란 상황에서 두 축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을 동원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이 그렇게 무거운 자리인데 게다가 반성 끝까지 안 했어요. 그때 마지막 최후 준세례조차도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란을 이렇게 가담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예. 기억나시죠? 그 안에 CCTV에 뻔하게 포고령과 관련된 문건이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안주머니에서 꺼낸 거 그 김치 행사 브로셔였다고. 서로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 한덕수 총리와 함께 웃으면서 양자 대화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한덕수 총리보다도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던 사람이라서 구체적인. 예. 더 무겁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그래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이진관 재판부에서 한덕수 선고할 때 그때 많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예. 예전의 사례는 사실 5.18, 12.12, 5.18이거든요. 음. 그거를 기준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 했어요. 기존 대법 판례는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으면서 저는 일견 그거랑 같이 갔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기억나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뭐 유학생 쭉 있는데 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예. 적은 사람 4년, 뭐 2년도 있었거든요. 음. 그런 거하고 좀 같은 것 같아요. 아하. 뭐 판사가 봤을 때는 한덕수, 뭐 최소한 한덕수는 없으니까 김용현, 윤석열보다는 약하니까 이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막 그런 걸 그래서 7년으로 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네. 그거 적용할 수 없다. 아하. 지금 새로운 유형의 아하. 위에서부터의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예. 다른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해서 더 상향된 23년을 적용한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지적하고 싶은 거는 똑같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방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방도 옆집에 옆방이에요. 각인데. 이거는 사실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판사가 아.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진관 재판부가 했으면 왜 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그 생각을 하면서 양형을 몰라요. 재판부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한 게 제가 무리수가 있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고 따르려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23년에 갔잖아요. 23년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상민을 얼마 줘야 되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최소 10년, 15년 가야 되는 거예요. 요 형량이면요. 네. 지금 우리 보통 일반 형사 사건 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1심에서 부인하고 있어서 죄질이 안 좋다라고 그래서 이제 징역형이 나오잖아요. 네. 항소심을 그때 선임을 다른 변호사가 맡은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이 자백합시다. 아. 반성합시다. 아하. 반성문 열심히 써냅시다. 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1심에서는 부인하다가 항소심 와서 자백을 했고 네. 반성하고 있고 또 이미 구속돼서 한 1, 2년 정도 살아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져요. 절반 딱 깎으면 3년 6개월이거든요. 네. 집행유예 해줘요. 어허. 한 2, 3년 있다 나올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안 가야겠지만 예. 그런 형량이에요. 사실 7년은. 아, 그래서 살짝 웃상일 수도 있지만 뭐 살짝 그건 알 웃었다. 수는 없지만 예, 뭐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이 있을 예. 본인은 판사니까요. 판사니까. 모르진 않지요. 예. 아, 근데 지금 이제 요즘 뭐랄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느끼는 부담이 엄청 클 것 같다. 아니죠. 저는 오히려 피고인들이 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느 재판부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또 이것도 가정이긴 하지만 예. 이상민을 이진관에 했으면 또 한덕수를 지금 이 재판부에서 했으면 류경진 부장판사죠. 달리 나왔을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요. 비록 이 첫 번째 사건이긴 하지만 예. 이 내란 사건, 예. 친위 쿠데타 내란 사건이 그래도 같은 법원이라면 비슷한 어떤 양형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 양형이 이래 되는 거는 국민들이 사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 특검 지금 판결을 내렸던 예. 거는 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걸 만약에 지금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이진관 재판부에 가 있어요. 네.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그거 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나올까? 저는 반대로 중형 날 것 같거든요. 유죄되고 예. 저는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법원 판례. 아니, 그러니까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진행자에 따라서 방송도 다르긴 한데 진행은요. 진행. 방송은 진행자의 개성에 따라 달라야 맛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더 걱정은 이제 19일 명절 연휴가 끝나면 19일 또 목요일이네. 19일. 네,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박지훈 변호사님 19일 이제 윤석열 1심이 나오는데 자, 과연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황은 이거 오늘 판결이 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일단 뭐 무기징역과 사형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뭐 유무죄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혹시나 뭐 공소기각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빠져버렸거든요. 예. 이제 윤석열 재판에서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제로. 그러면 유무죄인데 예. 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를 했기 때문에 내란 맞다. 예, 달리 판단할 여지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어. 뭐 다만 이제 양형을 또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 문제인데 여기도 양형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두 개밖에 없는 뭐 거예요? 무기 금고가 있긴 한데 무기징역 무기징역 두 개의 법정형이. 법정형. 예.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주장을 했지만 네. 사형 선고가 되지 않을까 사형?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사형이다. 네. 사형 감경하면 무기징역 가능하죠. 네. 법정 감경을 하면 거기서 또 한 번 정도 유기징역형으로 감경을 해버리면 네. 근데 그래도 한 두 번 감경해도 15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 번 유기형으로 바꾸고 거기서 또 유기형의 최대가 30년이니까 30에서 15. 또 한 번 장량 감경하고 그러면 15년까지는 가능해요. 아. 예. 일단 만약에 그 밑으로 한다라면 예. 정말 또 지금 판사는 정말 국민들의 머릿속에 왜냐하면 제가 이게 지금 사실 이것도 저는 이거 이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안갈거 믿는데 있는데. 그것까지는 유경진 부장이 오늘 했던 판결처럼 내려버리면 그것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그 밑으로는 법적으로도 어려워요. 네. 그렇지 않나요? 예. 두 분의 로스쿨 유경진 강의. 부장대로라면 15년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징역. 윤석열 대통령. 예. 그래서 저는 지기현 부장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 뭐 알 수는 없지만 예. 약간 감경해서 네. 유기징역으로 하려고 했다가도 이거 보고 아. 뜨끔해가지고 저는 아. 올릴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아유, 이제는 저는 못 믿겠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아. 근데 그래서 지금 하나 확실한 거는 똑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옆방이거든요. 23부, 25부, 27부 뭐 이렇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네, 앞으로 자기들 어떡합니까, 마음대로 이거? 하더라도 그 최소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내란이다. 왜 내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밖에 없냐 판사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가한 사람들이었나? 자기들 그 윤석열의 12월 3일 날 내란의 밤에 성공을 했으면요. 당장 판사 일도 못해요. 군사법원에 다 넘기고 그렇죠. 박지훈 변호사가 군판사라 가지고 재판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군법무관 출신이라 군판사라고 하거든요. 네, 어울리네. 네, 네, 어울립니다. 어울려. 그럼 네. 지금 뭐 이게 뭐 하는 지금 이 상황을 그날 밤에 2년 전 밤에 그 정말 한밤중에 맨손으로 여의도에 쫓겨나갔던 국민들 마음가짐에 반의 반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판사들이. 약간 공감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예. 판사도 그렇죠. 위에 있는 어떤 전지전능한 판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 같이 그 일을 겪었기 대한민국 때문에 국민으로서 다만 직분상 그것을 판단하는 위치에 갔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양 변호사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고요. 그게 비슷한 판사죠. 이진관 판사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장이. 예. 그 판결문 하나하나가 저는 다 공감이 됐었거든요. 예. 거의 다. 예. 근데 그 다른 재판부는 뭐 제가 뭐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양형이나 이런 게 지금 말한 것처럼 좀 동떨어진 모습?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예. 어느 다른 데 있다가 국제 뭐 재판소 같은 데서 예. 대한민국에 뭐 저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공정하게 판단해 보자. 이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예. 자, 그런데 또 놀랍게도 지금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전 주목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뉴스에 나와가지고 전한기 씨. 이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지기현 부장 판사한테도 메시지를 이분이 보냅니다. 외압이나 회유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헌법과 법률, 실질적 증거와 양심의 근거에 판단해 주십시오.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 요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분이 그 내란 이후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네. 그 역사 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 예, 이분 공부했는데. 갑자기 정치적 목소리를 내더니 역사를 아무리 뭐 학자는 아니고 강사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현대사를 공부를 했을 텐데 그렇죠. 왜 이런 망국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고 왜 윤핵관을 외치게 됐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판검사들 출신들이 모이는 데서 이 사람한테 헌법 강의를 듣고 있지?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그래서 이제 형사 피해자가 되면서 외국으로 가길래 그래 네. 이제 조용히 잊혀지나 보다 했는데 와서는 한다는 얘기가 당대표한테 당신 윤핵관 같이 할 거야 말 거야 사흘 말미에 줄게 대답해. 밝혀! 뭐 이러다가는 이제는 심지어는 이제 내란이 무죄야 양심대로 판단해. 아니 이분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 비정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약간은 그런 것도 있는. 언론이 자꾸 주목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말하지 말까요? 생각돼요. 이거 다루지 말까요? 아니요. 여기서는 다뤄도 됩니다. 여기 다루면 됩니까? 여기는 비판적인 시각에 예, 다루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주목해주고 전환길 씨가 움직일 때마다 방송이 되고 보도가 됩니다. 예. 막 이게 아주 본인은 이제 좀 더 고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급기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기현 판사한테 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반대 진영도 문제지만 네. 이런 얘기는 더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게 뭐 들어질지도 뭐 의문인스럽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보도가 되면서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우리는 언론도 좀 그냥 좀 어떤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거는 조금 네.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아, 또 이분이 윤 전 대통령 중심으로 제2의 건국하자. 1,000억 원대 건국 펀드를 모금한다라는데 이거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거? 사기이기도 하고요. 아, 사기일 가능성도 크고요. 네. 아직은 뭐 몽골을 판단되지만. 몽골까지 먹고 대한민국 국호도 바꾸겠다. 몽골을 먹다는 표현. 야, 이것도 이게 진짜 이거 방송을 할 수 없는 이게 얘기인데. 이제 기부금을 받는 거면 기부금?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예. 펀드를 뭐 한다고 하는데 그 펀드가 달성의 가능성이 없거나 뭐 거짓말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뭐 건국준비위원회인가요? 뭐 예전에 해방 때 건준이라고 건준이. 예. 했던 그걸 만든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건국 이게 펀드. 참 이걸 야. 뭐라고 해야 될지 사실 이것도 만약 우리 달아주는 게 맞는지 이거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아니 저는 이게 이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발해 땅, 옛 발해 땅도 되찾고 몽골까지 먹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호도 바꿀 것이고 입법행정 사법의 체제도 다 바꿔서 그 개편안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진짜 그러면서 이제 3월 정도 되면 부정선거 전모가 다 밝혀져서 이게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제는 이런 식의 주장까지 나오는 지경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일부 그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런 식의 주장에 마저도 동조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확 끊지도 못하고. 사실상 유일한 주주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정말 이거를 정말 어처구니 없게만 받아들였으면 안 되는 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 사실. 더 나가서 저는 이런 행동이 네. 내란 선동으로도 보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윤석열이 국호를 바꾸다잖아요. 윤석열이 새로 오고 몽골을 어떻게 아니 하고 헌법기관을 다 뭐 없애겠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 야. 선동에 가까워 보이는데 몰라 이걸 뭐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계속적으로 진짜로 실행을 한다면 예. 내란 선동에 저는 가깝다고 보기 아니 때문에 근데 이런 주장하고 예. 있는 사람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 또 TV 토론회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25일 날 TV조선에서 부정선거 관련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식을 가지고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주장처럼 그게 주장이지만 이게 진지하게 다뤄지는 영역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그러니까 TV조선이라는 어떠한 공공 플랫폼, 네. 공적인 플랫폼 위에 또 이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이게- 신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말 되는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저는 아니에요? 이 그렇죠. 토론을 왜 주최라는지 이준석 대표는 왜 이런 사람과 이 토론회를 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요.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토론회로 올라온 겁니다. 예.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실책 않은데.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중에 문제 만약에 될 뭐 겁니다. 토론으로
제압을 한다 안 해도 돼요. 제압 당했다고 인정 안 할 거 아, 아니에요. 세상에 토론해가지고 네 말이 맞습니다 하는 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팽행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리 그런 지르다 말 토론은 것 같은데. 없어요. 그리고 인석 대표도 저는 이건 완전한 판단 착오라고 보는 게 네. 인석 대표가 뭐 특히 이제 TV 방송 토론회 같은 데서 네. 본인의 몸값을 많이 올렸어요. 음. 그런데 인석 대표의 어떤 화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상대방이 꺼냈던 얘기 중에 이런 거 하나를 잡아가지고 뭘 또 반격을 하고, 그러니까 공방을 하는데 예.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예. 좀 당황하게 만든 모습을 만들어서 본인이 이익을 보는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예. 문제는요. 전한길 씨는 네. 아예 안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왜 이런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예, 토론 얘기는 또 25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또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당대표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여야 당대표 2인과 이제 대통령이 3자 5차 회동이 있었는데 1시간 전에 안 갑니다. 취소. 야, 이것도 만약에 박지훈 변호사님과 제가 점심 약속을 해도 3시 했어. 하다 내가 박 변호사님한테 1시간 전에 오늘 못 갈 것 같아도 큰 실례잖아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밤약속인데. 밤 약속인데 너 점심 사람- 약속 저 사람 11시에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예. 갑자기 못 갈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랑 여야 제1야당 여당 대표 3자의 약속인데 국가 의전서열 1위 그 몇이 7인가요? 아무튼 네. 한번 영상 이따 볼게요.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차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거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입니다. 아니 지금 근데 장도혁 당대표와 단식 끝내고 네. 영수회담 하자고 또 대통령 만나달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3자 회동하면 따로 또 둘이 1대1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면 1대1로 영수회담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판을 자기가 걷어찼어요. 아니 나 이제 여전히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정치는 아니지만 네, 주고 받는 거잖아요. 네, 네. 당연히 줘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예. 그 대화가 돼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려고 얼마나 했는데 네. 안 보고 해가지고 그게 어쩌면 큰 계기가 됐던 것도 맞거든요. 예, 내란이나 예, 개헌에. 예, 예. 그걸 따져보면 사실은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서 하는 거 당연해요. 예.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장동영 대표도 가서 거기서 오히려 본인한테 매우 유리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할 말은 사실은 요구는 야당 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예. 대통령은 들어주고 예. 그 들어주면 받아주고 요구하고 그 좋은 자리를 이렇게 걷어차 1시간 전에 걷어차면 어떡합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특히 장동혁 체제의 주류적인 어떤 뭐 지도부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주주라는 표현을 당의 주인 예. 이런 쪽의 정서는요. 음. 그게 윤호개인을 꼭 윤석열을 찾자라는 의미의 윤호개인이 아니라 예. 이 현재의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진영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서 그걸 빠져나오는데 내지는 감정적으로 그 분을 사귀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초래해버리게 된 일부 뭐 그들 입장에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그 윤호개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 입장에서는 배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정리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끼리 좀 잘 이렇게 좀 다독다독해서 당내를 정비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무도하게 권력을 가져가 버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같이 앉아서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불쾌한 상황.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6.3 지방선거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집단이에요. 현재로. 예. 뭐 제가 봤을 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뭐 견제 균형을 하기 위해서 여당 대표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뭐 좀 합의를 보고 타협을 할 만한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일단.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대정부 질문에 나왔어도요. 그렇죠.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박충건 의원이 나가서 지금 갑자기 왜 대한민국 군이 김정은 심리 경호하고 있냐. 경고하겠냐 해가지고 저 김석 총리한테 깨진 거 네. 그거 말고는요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니까요. 야당 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못 해요. 다른 데 신경이 다 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가냐 이러니까 또 장동혁 대표는 사실 그래도 갔었어야죠. 근데 또 장동혁 대표는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세를 전환기 씨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 만들어줬잖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밝혀. 예. 어떻게 가요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래도 가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으니까 수락해갖고 이제 약속 잡았을 거예요. 잡은 거는 간다고 했던 거야. 그냥 네. 잡진 않아요. 네. 전날부터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대통령도 어디 움직이는 건지 다 동선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오케이 하고 판 거잖아요. 네. 그 최고위를 시작할 때는 간다고 했다가 끝날 때 고민을 해보더니 안 가게 1시간 전에 안 갔거든요. 네. 그럼 누가 이걸 고성국 같아요. 고성국. 제 생각이에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예, 추측입니다. 제가 계속 예. 얘기하지만 예. 고성국 박사가 입당한 이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예, 24시간 필리버스터, 단식, 한동훈 제명, 또 고성국 씨도 지금 제명 올라갔긴 했던데요. 예. 등등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 대표가 결심하면 그걸 중간에 바꾸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설사 그렇죠.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갔다가 예. 빨리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면 국정 운영의 한 부분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야. 이거는 아주 강력한 어떤 사람이 음. 못하게 막았다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뭐 저는 고성국 박사 내지 그에 준한 사람이 아닌가. 그 뜻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분 말씀하는 거는 이제 최고위원들 여러 명이 그만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이제 몇 명 한 두세 분 이름이 거론되긴 하더라고요. 그 최고위원들 글쎄요, 왜 뭐- 정무적 판단을 그렇게 했을 것이냐. 최고위원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이라는 분들이 예. 예전에 최고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조적으로 이제 불행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는 구조를 만들면서 예. 예전에는 최고위원들도 당 대표 못지않은 중진들이 최고위원을 차지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냥 초재선급에서도 그냥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아까 얘기했던 보수 유튜버들 얘기다 전한길 씨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러니까 전한길 씨를 많이 언론에서 다루나 봐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네. 그 보수 유튜버들 만나가지고 저 어떤 선거 전략을 위해서라도 중도 보수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변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자기네들끼리 얘기였잖아요. 전한길 씨 나와서 유튜브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 니들이 지금 우리 배신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예. 또 다들 통 나버렸잖아요. 예. 그러니 뭐 최고위원 몇몇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들일까요? 뭐 이렇게 콕 집어서 뭐 고성국 씨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결국 뭐 윤호개인 세력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신동욱, 김민수, 양양자 이런 최고위원. 김민수 세 분이- 최고위원 나왔네 거기 바로. 양양자 최고는 모르겠어요. 왜 예,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신동욱 의원은 뭐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네. 요즘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한데. 근데 결심은 당 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 대표가 그럼 그 전에 안 간다고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간다고 했으면 가야 돼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민주당도 최근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국민의힘 때문이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견제구를 제대로 못 던지고 있으니까 아예 야당 역할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저기서 뭘 하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이 좀 해이해지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할 정도의 국민의힘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안 간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어떤 표현을 했냐면 부부싸움을 한다음에 화해를 하겠다면서 옆집 아저씨를 불러놓은 꼴과 다르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또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의 문제를 또 비유적 부부싸움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유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해야 되죠. 좋은 옆집 아저씨는 또 부부싸움하면 말리기도 해요. 보면 부부싸움은 예. 사실은 그래요. 그 합당 얘기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지. 근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게 관심 있을까요? 진짜로 관심 있는 부분을 야당 대표가 가서 얘기를 했어야 돼. 그거 가서 합당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참 답답한 거예요, 대통령은 보면. 계속해서 본인은 이제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메시지 지금 급박한 부분이
국회에서 입법을 제대로 해줘야 그렇죠. 된다. 대표적으로 지금 트럼프한테 협박당하고 있는 게 관세 관련 법률 맞아요. 통과를 못 시켜서 그랬고 이거는 사실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비준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도 일단 법은 만드는 쪽에까지는 의제는 같이 한 거고 예.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 대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실무적인 얘기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청와대가 뭐 개입을 했니 안 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예. 무슨 부부싸움이 왜 나와요 여기서. 그렇죠. 그 가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그냥 이유를 어떤 대기 궁색한 위해서. 변명 예.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문제 장명 대표 당분간 영수회담 얘기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제 국민의힘이 부부싸움이라고 이제 비유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지방선거전에 합당은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통합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양당 모두 구성하자라고 이제 두 대표가 말씀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갈등 양상은 이제 봉합이 된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에 가장 문제가 좀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앞으로.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에서 제안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당대표가 제안한 거고 그렇죠. 조국 혁신당 오케이 했는데 여차하다가 갑자기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이 오케이 하면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한시적 정당이라는 걸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곧 민주당을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게 쭉 그 진행이 사이에서.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 진행이 안 됐잖아요. 예. 막 그러다 보니까 어젠가요 조국 대표가 뭐 합당 뭐 아니면 뭐 추진한다는 게 시점을 정확하게 해달라. 이번 지선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예. 먼 미래를 하는 건지 예. 해달라고 하고 약간 계속 이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이 가장 좀 피해 이 국면에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피해이고 더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행분회사님. 뭐 특히 뭐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이라든가 감정적인 어떤 골이 좀 깊어진 상황에서 네. 일단 이제 퇴로를 출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지 당 대표가. 예. 당장 뭐가 이렇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예, 지방선거 연대도 현실적으로 예.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부 지역구 몇 곳에서 그런 일이 있을 선거연대. 수 있지만 예. 선거연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정도의 어떤 커다란 연대, 예를 들면 이제 조국혁신당이 대선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연대는 어려울 거예요. 아, 예. 그런가요? 아니 일단 사람들이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예. 그 뭐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좀 너무 과열돼가지고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조국 같습니다. 대표도 오늘 아침에 방송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걸 그대로 표현하긴 했어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체를 선언했던 손가혁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 좀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은 약간 좀 예, 세죠. 저는 그건 좀 실수라고 아니었어요. 봐요. 그죠? 그 그러니까 단어는. 조국 대표가 이걸 제가 표현을 많이 약간 정무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방송을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고 예. 하필 이 시점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면 민주당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민주당이라는 건 뭐냐면 친명을 제가 예. 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이거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될 용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게 이런 게 정무 감각이에요.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슬쩍 넘어갈 것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싹싹 돌려서 답을 해야 돼. 정치인들은 제가 아는 정치인들은 아예 딴 답을 해요. 일부러 누구라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정무 감각이에요. 답하기 예. 곤란한 거는. 근데 이거를 아마 의도했던 것처럼 보여요. 이래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좀 적절치는 않아 보였다는 것이 네. 이번 일로 민주당 내부에서 어찌 보면 가장 좀 이 상황을 좀 탐탁지 않게 어렵게 좀 보셨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네. 그 각자 자기가 무슨 친명인 것처럼 이게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막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을 대통령을 끌어다가 그렇게 하신 네. 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건 정치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외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이게 대통령 뜻일 거야, 이게 대통령 뜻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면. 그런 모양새가 네.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네. 대통령은 계속 이게 나는 일할 시간도 없다, 밤에 예. 잠도 못 온다 이러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 그러니까 뭔가 조국 대표의 취지는 알겠는데 비율을 드시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비율을 드시면 안 됐었죠. 그래서 예. 이제 강욱 실장이 청와대 뜻을 말할 땐 신중하게 해달라 이렇게 직접 말을 하기도 했고, 근데 그 강두구 의원의 SNS 그게 이제 빛의 속도로 삭제됐던
페이스북 메시지. 그것도 이제 계속 회자될 수 있을 것 실수죠. 같거든요. 매우 큰 실수예요. 매우 큰 실수 아니에요. 그 이거? SNS를 잘 보면요, 뜯어다 보면 누구한테 보고하는 어떤 그러니까. 글을 잘못 복사해서 옮긴 네, 모양새고 네. 결국 합당의 논란이 진정 국면으로 가는데 또 다시 또 혼란 국면으로 여지는 번져요. 남겼어요. 여지는 남겼어요. 사실은 뭐 강두구 최고위원이 저는 고의로 뭐 그랬을 거라 보진 않는데 예. 실수를 하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어쨌든 간에 조심들 해야 돼요. 그리고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 강훈식 실장 또 이 글이 또 올라오니까 봐라 대통령 뜻이 이렇잖아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또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대통령이 뭐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행정이라고 하루 종일 뭐 부동산 이런 데 신경 쓰고 있지. 뭐 이거 합당하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있을까요? 뭐 있겠지만 있다 한들 그 뜻을 표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특히 이제 외부에서 이제 약간 민주당을 공격하는 분들이 그런 식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이거 당무 개입인데 그게 되려면 네.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두 개로 나누잖아요. 권력을 어떻게 차지하느냐가 있고 예. 차지한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는데 예. 이게 항상 좀 잘못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네. 권력을 차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가 아니야. 난 대통령이 되겠다만 관심 있지. 대통령이 돼서 뭘 하겠다가 관심 있는 중요한 분들이 포인트예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권력을 차지하는 쪽을 중심으로 정치를 보는 분들은 야 대통령이니까 자기 구도를 생각을 하고 자기 재판도 걸려 있고 하니까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앉히려고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니까 더더군다나 자기 출신 당이니까 거기 개입을 하겠지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 예. 저는 그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큰 맹점이고 잘못된 점이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제가 대통령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주가도 코스피도 5,500도 넘었어요. 맞아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말 맞다나 밤에 잠 안 온다 그러고 우리가 보면서 실제로 일해서 실적 내고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허언이 아니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게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 끌어오니까 그런 건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일단은 명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양쪽 다 좀 잠잠해지겠죠. 예, 뭐 SNS 하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SNS는 진짜 휴대전화 조심해야 돼요. 방송 출연 한판 승부만 하고. 예,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끝날 것도 안 끝나잖아요. 꺼진 불이 그냥 활활 타오르는 거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불 안 떼도 연기 나요. 여기는. 그렇죠. 네. 예. 참 아무튼 답답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아직 안 지났다는 점. 저는 그게 답답할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8개월 딸랑했는데 벌써 후임자가 누구니 4년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집권 한 4년차, 3년차 때 있어야 될 그 이후에 있어야 될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고 그게 뭐 저는 뭐 얘기 좀 하기 좀 그게 합당을 던졌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국민의힘 때문이라니까요. 야당이 제 역할을 국민의 때문인가요? 못하니까. 예, 두 분이 또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또 네. 국민의힘 얘기 넘어가 보면 자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 그 윤리위 징계 도미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배현진 고성국 두 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제 배현진 의원이 얼마 전에 윤리위에 출석을 해서 직접 발언을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이어갑니다.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과 시민의 것이고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배현진 의원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예.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면 서울시 의원, 구의원 그러니까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같은 것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거 진짜 이걸 그대로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야, 갑자기 공천 때문에 나 징계하는 거야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걸 그대로 방송이네. 해버려요. 역시 앵커 출신이야. 아니 앵커 출신인데 아니죠.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라면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예. 예. 다른 참. 정당 국민의힘이 이랬으니까 다른 정당이 이렇게 하더라도 뭐 사회부 폭로 기자예요. 다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공천 이렇게 얘기근데 그대로 얘기해요. 본질은 이거다. 혹시 나 공천 때문에 자르는 거 아니니? 라고 해버리잖아요. 와 이게 물론 대단합니다.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예. 징계를 시킨다는 것도 있고 예. 이번에 또 당한당국에 바꿔가지고 예. 지자체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관리하겠다라고 한 그렇죠. 겁니다. 정확히 본인 지역구인 송파구가 태아계 시예요. 해당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까 제가 얼핏 언급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배신자로 몰고 있는 정서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개가 예.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한동훈 개를 찍어냈던 그 주축에 있는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 고성국 지금 씨 아닙니까? 네. 평당원이지만 도대체 이분이 뭐 무슨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존재인 그러니까 고성국 씨를 건드린다고 하니까 어라? 감히? 1시간 만인가 지금 배현진 의원을 윤리위에 징계 윤리위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징계 사유를 보면요. 지금 배현진 의원 편을 들어서 얘기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예. 배현진 의원 말이 맞아요. 그게 서울시 당협위원장이 마치 서울시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21명이라는 거 밝히고 당협위원장, 예. 예, 반대하는 사람 반대해도 좋다라고까지 다 했어요. 예. 그거를 허위사실이라는 식으로 지금 징계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예.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맞아 보여요. 왜? 아니 윤석열 사진을 걸겠다고 하는데 전두환 씨 사진을 걸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징계를 안 해요?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결과는 고성국 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야. 왜냐하면 서울시당에서 징계를 지금 탈당 공고를 내렸거든요. 예. 김종혁 최고가 받았던 거랑 맞아요, 똑같죠. 맞아요. 지금 결국 탈당원이요. 제명됐는데요. 네. 그 탈당 공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중앙당이 다시 심사를 합니다. 같은 편입니다. 왜 같은 편이 맞나요? 장동 대표는 독립기구라고 얘기하고 독립기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은 배현진 의원이 시도위원장 자리를 가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고성국 당원은 별 문제 없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배현진 의원 3개월 당원권 정지 정도 예상합니다 저는. 3개월. 예. 그 정도만 하면 이제 당직을 못 하니까요. 의원청에도 못 들어와요 그러면. 예. 야, 자 근데 이런 건데 이정현 전 의원이 이제 그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됐거든요. 전 새누리당 대표이기도 하는 이분이 친박이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성향, 어떤 출신인가? 그 고향 같은 고향 아닙니까? 양심. 순천. 순천. 맞네. 정확히는 고향은 다르신데 지역구가 지역구가 지역구. 순천이셨던 이야. 호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던 유일한 그렇죠. 인물이고요. 저력이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네. 굉장히 뭐 저력 있는 그리고 이제 당직자 출신이라서 당에 대한 이해도 높다라고 하고요. 네. 당무에 대한. 그래서 저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찾고 찾다가 지금 양쪽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호개인을 사실상 외치고 있는 쪽이나 한동훈 기하고도 전혀 걸쳐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그럴듯한 간판 찾는 거는 참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잠깐만 이정현 전 대표 돌고 있지 요즘 모셔오자. 그분도 지금 딱히 할 일 없잖아.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아니 타이틀 좋잖아요. 전 대표에다가 중립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호남에서 처음으로 지금의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대선 국면에서도 뭐 예, 역할을 했었어요. 예, 통합을 추진해야 된다. 한덕수, 김문수. 예. 근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간판인데 예.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하고 완전히 절연된 진짜 순수한 의미의 공천을 관리하는 독립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렇게 한다면 뭔가 획기적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정현 전 의원이 그걸 할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걱정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배현진 의원이나 한동훈계가 공천권을 잃게 되는 사실 공천권이라고 이해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긴 한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런 식의 힘을 쓰게 된다라면 그럼 그 자리를 어떤 사람들로 채우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 지금 우리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의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앉히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국민의힘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성욱 TV에 보면 다음은 오세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울시장 도대체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나마 서울시에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긴 하지만 조금 밀리는 걸로 보여요 민주당에. 이유는 그거예요.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왈가왈부가 있기 때문에 저래 되는 거지. 만약에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나온다면 저는 완전 밀린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나마 국민의힘에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오세훈 지금 시장 같은데 문제는 그 시점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장동혁 대표가 대한민국 역사상 서울시장 5번 사람 없다. 뉴페이스. 야, 이 정도면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죠. 대놓고 그냥 너 아니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얘기한 거죠. 아니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은 장동익 대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네. 대놓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봐도 아까 제가 초기에 그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은 지금 현지의 정치판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외연을 확장한다든가 선거에 승리한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맞아요. 예. 자기들끼리 내부를 추스리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서울시를 버리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네.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기고 지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아하. 사람이 가야 된다. 순혈주의를 그렇게 자꾸 갈것 하는 강동영 같아요. 체제 유지가 중요해요. 예.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성이 중요하다. 당성. 당성이 중요하고 당선보다 당성. 당성. 당 대표는 자연인이 아니다. 그래 될 일반 가- 이제 총합. 그래 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농기를 앞두고 또 핫한 정치권 얘기 여쭤봤고요. 자, 연휴 잘 보내시고 네. 2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